지난 이야기.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러시아의 방산업체와 함께 최첨단 미사일 방공체계인 천궁을 개발한다. 이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추가한 천궁2가 개발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 주축으로 등극했다. 최근 천궁은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의 수출이 성사되면서 K무기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는데, 한국형 패트리엇인 천궁 방공체계의 우수성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천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우리의 하늘을 방어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고고도, 중고도, 하층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 천궁2는 우리의 저고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천궁,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예, 요게 원래는 예전 재래식 1950년대 6.25 이후에 들여온 재래식 방어체계를 바꾼 거죠. 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크나 나이키처럼 이 구형이 된 이 그런 무기 체계를 이제 대처하는 그런 신형 무기 체계가 된 거고요. 이 상층부와 저층부 중에 이 저층부를 담당하는 게 이제 이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궁 1과 천궁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항공기를 방어하는 천궁 1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천궁 2가 있는데, 어찌됐든 낮은 고도에서 방어를 하는 하층부 방어라고 한다면 뭐 사정거리가 비슷해야 정상 아닌가요? 왜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때 사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탄도미사일이 항공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거리를 날아가지만 탄도미사일은 훨씬 빠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오는 속도에 비해서 탄도미사일이 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고도까지 빨리 올려야 돼요. 빨리 우리도 급가속하면 연비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저기 탑건에서도 보면 왜 미사일 피할 때 급가속해가지고 비행기 올리면 에너지 연료 게이지가 쫙 떨어지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탑건에서 제끼잖아요. 거의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불가능합니다. 영화 기법이? 네. 왜냐하면 이 제낄 때 맥시멈 해봐야 9G 정도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천궁 1, 2 이런 것들은 뭐 수십 G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는 영화일 뿐 몰입하지 말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항공기는 쭉 날아오는데 우리의 레이더가 감지를 하고 발사를 하면 충분한 거리를 날아가서 맞을 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은 레이더로 딱 검색이 돼서 온다라고 하면 워낙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떨어지는 지점을 쫓아가서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짧은 사거리에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럼 이 천궁2의 요격 방식은 어떻게 돼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라고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린파인 레이더가 저 멀리서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원을 천궁2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천궁2 레이더로 표적을 잡습니다. 그래서 탐지해서 추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맞추려고 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죠. 그래서 맞춥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또 레이더가 인도를 해줍니다. 인도를 해주고 우리의 그 시커, 탐색기의 눈을 떠서 찾아가게 하죠. 측추력기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요. 뭐냐면은 위력 증대용 탄두라고. 그게 뭐냐면은 탄두 안에 탄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냥 또 이 탄두가 그냥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폭발을 1차적으로 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또 맞춰줍니다. 그래서 맞추게 되죠.
그 탄두가 또 터져서 이게 굉장히 최첨단 기술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지가 알아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추력기를 통해서 미세하게 조정해서 표적 근처까지 인도를 하고 탄두들이 작은 탄두들이 그 앞에서 터질 수 있게 우와. 해줍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탄도미사일이 옵니다라고 이 레이더가 네. 이제 청공투한테 알려주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맞추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뭐 수십 초라고. 아, 그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이 청공투가 퓨 발사돼서 측치력기로 칙칙칙칙 하면서 쫓아가서 이제 근처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근접신관이라는 개념처럼 여기서 터쳐서 팡 해서 이제 이거를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조차도 어느 방향으로 터트릴지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그 방향으로 터지게 만들어준다. 네. 와, 그러면 이 발사돼서 맞추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그게 수십 초. 아, 그러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수십 초 이내에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지금 실례되는 질문인데 한국의 청투는 패트리엇 시스템의 레이더 하나 정도의 가격이면 전체 천공투 시스템이 갖춰질 정도다. 예. 이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신뢰도가 높은 게 천공투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신뢰도가 높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전쟁에 참여해서 10발 중에 10발을 맞췄다. 이거를 증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신뢰도가 높은지 알아요? 무기 체계의 신뢰도는 가용률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안전한 부품을 이용하고 정비를 제때제때 해서 가용률을 높인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몰라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마다 고장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은 10,000시간을 써요. 이 부품은 5,000시간을 그쵸. 써요. 이 부품은 50시간을 써요. 그럼 그쵸. 50시간마다 갈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바로 신뢰도입니다. 기가 막히게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장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거기까지. 그게 교체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주면 이거는 고장이 안 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사해서 맞추는 실제 전쟁 투입만 안 됐을 뿐이지 탐지하고 발사하고 맞추기까지의 이 과정은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이번에 폴란드가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방산 계약을 아주 큰 계약을 했죠. 그 이면에 있던 또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기 체계는 한 번 사면은 향후 뭐 짧게는 뭐 10년, 뭐 길게는 30년 이상씩 계속 유지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무기 체계는 폴란드를 위해서 그때 생산을 하는 거고 네.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대한민국 군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군이 없어질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유지 보수가 그 어떤 나라의 무기 체계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매력적인 요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가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기업은 망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이 기업은 이 서비스를 계속할 거야라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야, 한국은 저 군대 운영 시스템이 멈출 리가 없어라는 신뢰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천공투의 명중률은 진짜 높겠네요. 명중률이 있어요? 예, 일단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시험 평가를 했는데 네. 그 결과 몇 %일까요? 97%는 넘을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살짝 높아요. 맞춰야 되나요? 99.9. 예, 답은 100? 맞습니다. 100%라고요? 예, 100% 명중률을 보여줬어요. 우와. 뭐 이 시점에서 우리 박수 한번. 천공투. 아니 근데 와. 잠깐만요. 박수 잠깐 넣어두겠습니다. 왜? 명중률이라는 게 뭘 어떻게 맞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100%가 뭘 맞췄는데 100%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발사체를 맞히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네. 그래서 그 발사체를 처음엔 이스라엘에서 사오려고 했어요. 네. 시험용. 그러니까 적의 탄도 미사일을 네. 좀 가장한 발사체죠. 네. 근데 그거조차 너무 가격을 비싸게 불러서 네. 국내에 있는 그 지대공 미사일 중에 비슷한 물건을 좀 개조를 해서 했는데 네.
그거 역시 효과가 좋았고 그런 미사일과 다른 이 실험을 통해서 100%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도 알 것 같고 저도 동감합니다. 네. 저는 무기 체계는 실전에 투입되지 않으면 100%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전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시험 평가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른 무기 체계, 비슷한 무기 체계를 만드는 나라도 전 세계 한 5개의 국가뿐이 없는데 그 나라들에서 한 평가들도 100%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군은 매년 이 방공 유도탄 사격 이 대회를 개최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수가 가면 갈수록 계속 운영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또 데이터에 따라서 개량이 계속 있겠죠. 네. 그러면은 실전을 가지 않아도 그래도 이 완벽을 추구하는 무기 체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 천공이 만약에 어느 나라에 수출이 된다면 천공은 방어적인 무기 체계잖아요. 네. 공격 체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서 좋은 성능을 내주기를 저는 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이쯤에서 우리 엄 단장님께 엄근진 엄청 근엄하고 진지하게 진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시험 발사라는 것이 예를 들면 네. 방탄 헬멧을 시험 평가한다. 세 개를 단단한 방어 헬멧을 준비해놓고 쏴서 세 개가 안 뚫렸으니까 방탄 헬멧 합격. 이거 잘못된 시험 평가잖아요. 맞습니다. 미사일을 자 우리가 고도 몇십 킬로미터로 쏴서 저기다가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방어해봐. 그러면 떨어지는 지점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레이더도 그쪽에다 대놓고 이렇게 해서 시험 평가하는 건 준비된 요격이잖아요. 시험 평가 방법은 모르는 상태로 감시하다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맞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미사일이 이 천공2에 해당하는 건데 네네. 일단은 천공2에서 그 지점을 모르더라도 네. 북한에서 어디에서 발사할지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비모아라고 해서 비모아가 50km 반경에 있는 그런 텔 발사 지역인데 네. 대략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레이더는 그 방향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충은 그리고 또 우리 남한에서 바라보면은 북한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각도가 이렇게 넓지가 네,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날아올 수 있는지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시험 환경을 거의 근접하게 해서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계별로 다 달라요. 처음에는 이게 잘 날아가는지 비행 시험부터 하고요. 그래서 미사일,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 개발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명중률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뭐 몇 발 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하여튼 수십 발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십 발을 계속 발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시험 평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험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 이렇게 하는 거죠. 사드도 SM3도 패트리어트도 초기에 엄청나게 실패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질문 하나만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한 발당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언제든지 쏠 수 있고 마음껏 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천궁 몇 발을 쏠 수 있는 금액이면은 저건 한 발밖에 못 쏜다라고 하면 요격할 때도 당연히 여러 발 쏴서 중요도가 높은 적이라면 여러 발을 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또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천공2는 우리가 생산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또 뭐 천공 미사일을 뭐 페이트리엇 발사대에 끼워서 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페이트리엇 발사대에 탄이 떨어졌다고 천공을 갖다 끼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공은 우리가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또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라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그 쏘는 나라 국가의 기준인 거고
이제 원가는 또 저희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진율 물어보면 저 구속됩니다. 그런 건 안 되죠. 그거는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궁금은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또 기업 비밀입니다. 네. 산업 스파이 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패트리엇 미사일과 천공2의 어떤 정말 둘 다 좋은 방어 체계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유도에서 쫓아가서 맞추는 방식의 천공2가 굉장히 현대적이었잖아요. 이 방식은 패트리엇과 같나요? 팩3 그러니까 최신형하고는 거의 흡사해요. 예. 적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일단은 지상 포대에 있는 레이더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그 근처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3를 그 근처까지 보내요. 그리고 그 근처까지 가면은 이제 팩3 안에 있는 이 레이더 혹은 시커가 작동이 돼서 이제 추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추적을 하는데 그럼 천공하고 되게 비슷한 흡사한 네. 그런 방식이죠. 네.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장점은 일단은 가까운 근처까지는 유도하되 그 뒤로는 미사일이 알아서 적의 미사일을 따라가니까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명중률도 좋죠. 근데 이 단점이 또 있습니다. 미사일 안에 시커가 들어가고 뭐 정교하게 유도가 되면 아무래도 미사일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리고 탄두 방식도 이 피격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뭐 근접 신간 아까 말씀하신 근접 신간처럼 뭐 파편을 해서 적의 이 미사일을 무력화시켰다 혹은 항공기를 무력화시켰다면 팩3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탄두도 있긴 하지만 이 직접 직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천공2 같은 경우는 저기 종로 가주세요라고 일단은 이 지상 레이더에서 발사를 시켜서 그 근처까지 보내면 거기에서 탄두가 고개를 이렇게 쏙 내밀고 저기 딱 쫓아가자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2단계의 레이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네요. 네. 아닌가요? 틀렸나요? 그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천공2에도 안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 패트리어트 안에도 레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방식은 그렇다는 예, 거죠. 비슷하죠. 그럼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도 있죠. 가장 큰 점이 패트리어트 탄두는 완전 직격형입니다. 그래서 완전 직격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 운동 에너지 탄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충격 에너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주 좋은 점이죠. 우리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무력화를 시키는데 그 안에 있는 탄두로 요격을 하는 게 조금 다르죠. 직격탄. 예, 그러면 완전 히트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공2는요. 혹시 맞추기는 했는데 그 미사일이 폭파 안 되고 목표 지점으로 날아들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완전 무력화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거의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식은 간단하게 또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이 날아오는데 공으로 빡 맞추면 요건 패트리엇 시스템이고요. 예. 공이 날아오는데 공이 날아가다가 근처에 왔다. 그러면 센서가 감지를 하고 공이 팡 터집니다. 그러면 파편들이 파파파팡 맞겠죠? 그러면서 공이 찢어지겠죠? 맞습니다. 요게 천공2의 방식입니다. 정확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말고는 천공2와 패트리어트는 거의 다 같다라고 보면 되나요? 조금 차이점이 또 어떤 차이점이 있기는 있나요? 합니다. 예, 기본적인 역할은 동일한데요.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거대한 자본과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서도 한 40여 년간 계속 발전시킨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버전을 여러 단계, 하드웨어도 여러 단계. 그러니까 팩3도 팩3 컨피그레이션 1, 2, 3 또 있어요. 네. 그래서 한 40여 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능 개량을 해왔고
지금도 연구개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는 미군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 원정 작전에 사용을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체계로 완전히 단독 작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레이더도 굉장히 멀리 봅니다. 얘 하나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컴퓨터로 비교하자면은 데스크탑이 아니라 고성능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해외 원정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바로 작전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가인데 반면에 천궁은 우리 영토에서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CRC나 KTMO셀과 같이 작전할 수 있게 네트워크 작전에 특화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필요한 만큼의 성능만을 구현을 했고 우리한테 딱 적합한 그런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다른 나라 가서 전쟁을 할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내 나라 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갖춘다면 천궁2가 너무 적합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도 좀 더 멀리 보고 그리고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서 요격하는 고도도 좀 높습니다. 예. 그리고 탄두도 직격형이고 네. 그런데 우리 천궁2에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콜드런치 360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점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드런치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미사일 천궁 발사되는 거 봤는데요. 네. 이렇게 쑥 나오고 거기서 화염 ปุ๊ 쏟아가지고 가는 그걸 콜드런치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핫런치와 콜드런치가 있는데 콜드런치는 일단 발사대에서 가스 분출을 통해서 띄웁니다. 띄운 다음에 추진체 화염에 불을 붙이고 네.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 있죠. 360도가 가능하다.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방공 무기 체계들은 이렇게 경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콜드런치를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이 한 런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화염과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적한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치가 노출이 되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드 런치를 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70%가 산악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런치를 하면은 화염이 방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불이 날 수가 있죠. 산불. 예, 산불이 날 수 있는데 콜드런치를 하면은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작전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레이더는 또 돌아갑니다. 예. 회전이 가능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작전의 큰 융통성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삼면을 막으려면 여러 대의 발사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하나로 네. 어디에서 오는 것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영공 지키기엔 딱이네요. 네. 그죠. 그럼 우리 콜드런 네.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콜드런치 하면 그러면요 몇 미터 정도까지 팡 올렸다가 불이 붙어요? 수십 미터 심지어 올라. 그 저희가 제벌린이었나요? 뭐 이렇게 보면 발사를 탁 시키면 퉁 하고 나가더니 그 다음에 픽 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콜드런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방어한다라는 게 전 세계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이 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나라 없습니다. 몇 나라 없어요. 미국이 가장 선두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오랜 기간 투자를 해서 방공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무기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 위협이 많은 이스라엘도 앞서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총알보다 속도도 빠르고 사거리도 엄청 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에 성공해서 전력화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시험 환경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실환경을 묘사를 해서 시험 평가를 제대로 해내야지 믿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원한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시험 평가까지 제대로 돼서 다른 국가에게 우리의 체계는 이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5개 국가 내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요즘에는 전력 중에 가장 큰 전력은 인적 자원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어떤 천공2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들어가는 인원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면 사실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천공2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배치가 돼요? 굉장히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호크 무기 체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옛날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 호크 무기 체계는 레이더가 여러 대예요. 탐지하는 레이더, 추적하는 레이더, 식별하는 레이더, 그런 레이더들이 되게 많았는데 레이더 한 대로 다 합니다. 네. 발사대 재장전도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이 정말 적게 들어갑니다. 거의 패트리어트랑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몇 명 정도예요? 아, 인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거 비밀이에요? 네네. 그래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천공2가 올 초에 아랍에미리트에 3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장점 너무 많지만 특히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기자지만 그 정말 속내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방산 무기의 국가 간 거래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에 되게 많은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방공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도 몇 국가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발칸포도, 제대로 된 발칸포도 없는 국가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천공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중동의 몇 국가나 될까라고 보면 이 사우디나 UAE는 사실은 전통적인 아랍의 강군이고 자국의 군대를 계속 현대화시키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얼마 전부터 이 사우디랑 UAE가 이 예멘 내전에 개입을 하면서 이 자국의 군대를 파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실은 이란하고 같은 파입니다. 같은 파기 때문에 이란의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 탄도 미사일이나 아니면 드론을 받아가지고 사우디랑 이 UAE를 공격하죠. 실질적으로 UAE의 아부다비에는 이번 연도 1월에 공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는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어떤 거냐? 뭐 북한의 기술이 좀 녹아 있다고 알려진 그 스커드, 구형 스커드 미사일 아니면은 뭐 조금 조잡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란의 이 공격형 드론 혹은 민수용 드론을 개조한 공격형 드론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은 현재 어떤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냐? 사드도 있어요. 심지어. 사드도 전개에 있는데 사실 사드로 그런 거를 잡는 거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아버린 거죠. 네, 너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계속 괜찮고 신뢰할 수 있는 유도 무기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딱 가성비 좋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제 천궁2가 눈에 싹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무기들은요, 내 땅을 짓밟혀본 경험이 있는 민족이기에 다시는 내 땅을 짓밟히지 않겠다라는 방어적인 무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을 해도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땅과 내 조국과 내 이 국민을 지키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청투도 마찬가지로 내 하늘을 공격하는 적들을 막아내는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폴란드에서도 천궁2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출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수출 전망은 굉장히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엄청나게 미사일을 많이 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사일 위협이 정말로 심각하다. 모두 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체계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최첨단이지만 미국제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 껄끄럽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기술 신뢰성도 높고 가성비 좋은 우리 무기 체계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방어는 다층 방어가 네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LSAM도 개발하고 있죠. 네. 그래서 LSAM까지 개발에 성공하면 패키지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천궁2, 패트리어트 팩3, LSAM, 사드 이런 체계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이 필요한 국가들은 어느 국가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돈만 범용성이 있는 방어 체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수출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탄도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핵을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 그래서 탄도미사일 방어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봅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 정말 신뢰할 만한 무기 체계냐, 성능을 입증할 수 있나,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패트리어트가 실전을 아주 많이 치렀죠. 그리고 이번에 사드도 한번 경험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실전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걸맞게 시험 평가를 정말 잘해서 신뢰성을 계속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천궁3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는 단계는 아니고 우리도 천궁2를 진화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군이 현재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기획 단계군요. 네. 근데 LSAM은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궁2가 완료되면 LSAM이 완료되고 그 다음이 천궁3로. 그렇습니다. 네. 천궁2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패트리어트처럼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겠죠. 네. 네.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천궁 3, 4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탄도 미사일 하면 공력 비행 미사일 또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이런 게 화두입니다. 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동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탄도 미사일은 왜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냐면은 탄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해진 궤도를 통해서 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력 비행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레이더를 개량해서 우리 더 먼 거리에서 탄도 미사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추적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현재 LSAM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SAM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천궁 3로 가게 되면 공력 비행 미사일이 기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방향을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도 좀 더 빠르게 날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고, 진화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면 모듈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동성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질문이 하나 제가 생각이 나서 네,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공격 무기를 만드는 게 먼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어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공격 미사일도 연구하나요? 그럼요. 우리도 공격 미사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천궁 이야기만 하니까 꼭 우리가 방어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잖아요. 네. 그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수단을 생각을 해놓은 상태고, 뭐 그냥 흔히 쉽게 얘기해서 삼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원점 타격하고, 네. 뭐 많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적이 쏘면은 그거 방어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착한 게 죄는 아니니까. 그러나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도 다 준비돼 있군요. 아유 다 준비돼 있죠. 천궁 2를 혹은 3를 가성비가 더 좋게 하려면 공격용으로는 뭐 쓰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궁 2는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가성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LSAM 같은 거는 사거리가 충분히 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두 발을 날립니다. 네. 그래서 한 발을 날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날립니다. 네. 왜냐하면 반드시 명중 지켜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한 발을 날렸는데 이미 맞췄어.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날린 미사일은 보통 자폭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좀 길고 네. 뭐 이렇게 적이랑 가까이에 있으면은 네. 자폭을 시키지 않고 계속 날아가서 적진에 떨어지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 오, 공수 완전체. 오. 그래서 예전에 나이키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못 맞추면 멀리 날아가서 맞추는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성표가 아니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죠. 그렇죠. 예. 네네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뭐 북한 미사일 위협, 또 핵 위협, 또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위협이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천궁 2가 또 천궁 3, 4가 우리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그런 위협들로부터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 6.25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 전 세계 이 강대국들이 대공 미사일을 만들 때 우리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 수도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유럽에 있는 국가에 우리의 자국에서 만든 그 국산 전차
그리고 지상무기 체계, 그리고 이제는 대공 미사일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방산 강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방산 4위 국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 이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성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는 천병, 천궁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천궁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본 적도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판매하는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들은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